예, 설 연휴 개혁신당이라는 이름 아래 극적으로 출연했던 제3지대 빅텐트가 11일 만에 철거됐습니다. 통합개혁신당이 출항하자마자 좌초하면서 제3지대 총선 전략, 전망 어떻게 될지 더 궁금해지는데요. 사사건건 플러스에서 개혁신당의 조응천 최고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과거 얘기부터 좀 해서 좀 그런데요. 예. 사실 그 설 연휴 때 통합 그 선언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만 이제 헤어질 때 결별 선언하는 것도 좀 놀랐거든요. 사실 좀 개혁이란 그 어젠다로 좀 이렇게 그 지지자들에게 좀 감동을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 아쉬움이 있는데 어떠십니까? 우선 지금 양당 기득권 정치에 대한 이 환멸,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. 근데 마땅히 선거 때 찍을 곳이 없다라고 참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. 그래서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도록 해드리면서 어떤 대안, 제3지대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다.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정당이 나와서는 안 되고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애초부터 갖고 있었고요. 그래서 뭐 한 너댓 개의 정파가 있었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구정연휴 첫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사실 뭐 지금 돌아서 보면은 뭐 과연 그렇게까지 결렬 선언을 할 일인가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. 좀 많이 아쉽고 죄송하고 또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더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. 정말 지금쯤이면은 통합 신당이 총선을 향해 가지고 뭐 비전이나 가치, 메시지, 인물 등을 연일 선보이면서 앞으로 뚜벅뚜벅 지금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인데 이렇게 결렬되고 또 새로운 미래가 이탈되고 난 이후에 사사건건에 나와가지고 이런 민망한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게 된 점 참 죄송하고 속상합니다. 이낙연 대표 지금 이제 새로운 미래의 공동 대표인데 이낙연 대표 측이 이제 통합하기를 선언하면서 제기한 이준석 대표 측의 통합하기 사전 기획설 뭐 이런 것도 좀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 보니까 나온 발언이라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날 그 최고위원회 지난 그때 이제 주로 그 표결을 주장하고 했던 것이 뭐 저희였고 그러지 말자 한 게 저 이낙연 대표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더 격앙되셨겠죠. 근데 뭐 사전 기획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게 단순히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 두 개의 정파만 이게 통합이 된 게 아니거든요. 새로운 선택도 있고 한국의 미래도 있고 또 저희의 그 원칙과 상식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여러 정파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정파들이 사전에 교감하고 짰다는 얘기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오로지 지금 선거가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당무만 논의하고 일주일을 호송세월을 한 끝에 이래가지고 선거 못 치른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선대위원장에서 뭐 선거 정권을 주기로 했는데 5개월로 밀어붙여가지고 합의를 파기하고 정신을 파괴했다고 저분들이 하시는 그렇게 말씀이죠. 얘기하시는데 저는 뭐 참 이거 저는 이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하도 말씀을 하시니까 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대 양당이 선대위가 아직 안 떴습니다. 선대위란 거는 이제 후보자 공천까지 되고 구성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나가는 게 선대위거든요. 저희는 아직 공관위도 구성을 못한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선대위는 아직 멀었죠. 다만 어느 날 갑자기 선거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
그 정당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전과 가치, 정책, 예. 인물 등을 꾸준히 선보이면서 저 정당이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가 이거구나. 저 정당을 지지하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. 라는 걸 유권자들께 미리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. 예. 이건 일상적인 당무에 속합니다. 그러니까 정책과 홍보죠. 근데 이 정책과 홍보를 통합 이후에 전혀 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당 로고 색깔을 뭘로 할 것인가, 예. 당 조직을 어떻게 수평적으로 할 것인가, 수직적으로 할 것인가, 이런 일반 당무에 관한, 일상 당무에 관한 얘기만을 한가롭게 하고 있었던 거죠. 예. 근데 이게 평상시 때는 괜찮습니다. 근데 지금이 선거 50일 남겨놓은 때입니다. 저희가 늦게 만들었죠. 이제 통합이 됐죠. 공관위도 안 꾸려졌죠. 예. 아직 싹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빨리 거름 주고 빌어주고 물 뿌려서 쑥쑥쑥 커나가야 될 때에 계속 당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. 이것만 해도 선거 못 치른다는 판단 하에 정책과 홍보를 잘한 사람한테 맡기자, 이런 얘기였죠. 자, 그러면 현재 얘기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개혁신당 합류 좀 계속 그 요청하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, 공개적으로. 공관위원장을 좀 맡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그 통합하자마자 이제 요청을 이준석 대표가 먼저 했었는데 그때는 거절하셨고, 지금은 좀 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? 뭐 통합하자마자 요청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했는데, 말씀이 있었는데 이낙연 대표하고 이제 합친 다음에도 이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때는 거부하지 않았어요. 아니요. 예. 그때 뭐 거의 계속 거론은 되어 왔는데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이런 지하에 그냥 일구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거절을 하셨는데요. 예. 이렇게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이탈하고 난 이후에 저희 개혁신당 안에 이준석, 금태섭 이 두 분이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과 각별한 사이이고 예. 또 각자 소속된 당을 뛰쳐나와서 혹은 새로운 정당을 꾸릴 때 상당히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분들이 김종인 위원장께 계속 예. 좀 와주시라, 모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. 정말 내일 아침에 최고위가 있는데 예. 그 최고위에서 우리 도와주시기로 했다. 뭐 그걸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지금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 이낙연 대표가 진짜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통합 네. 결별 선언을 하면서. 네. 자, 그러면 개혁신당은 어떤 정당으로 갈지 그게 좀 궁금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거대 양당 정치 패단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빅텐트도 네. 추진했었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, 여튼 양당 정치 패단을 이준석 신당이 중심으로 개혁신당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, 어떤 그 정당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면 되겠습니까?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어쨌든 제3지대 통합 완전체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가 이탈을 한 거기 때문에 이준석 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. 거기에는 금태섭도 있고 양양자도 있고 조응천과 이원욱의 원칙과 상식도 있고요. 근데 이분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게 아주 다양하죠. 예. 저희는 지금 양당이 서로 양극단으로 오른쪽 왼쪽으로, 사실은 오른쪽 왼쪽이 아닌데 그 갈라진 것처럼 해가지고 서로를 공격하고 혐오화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저희는 중도, 합리적, 진보, 보수 전부 다 아울러서 합리적, 중도, 진보, 보수 다 아울러서 갈 거다. 다 아울러가지고 예. 중간지대에 튼튼한 정당을 구축해서 이 양당 체제를, 공고한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좀 이렇게 좀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, 어쨌든 사실 이준석 대표 위주로 좀 당이 가다 보니까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, 사실 그 지지자들의 눈치를 이 대표가 좀 너무 많이 봐서 좀 팬덤 정당화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. 예. 팬덤에 영합하는 정치가 싫어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.
그 팬덤이 예. 요구하는 방향이 옳다면은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. 근데 팬덤이 한국 정치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자꾸 요구를 하고 이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간다거나 예. 혹은 그렇게 하고 싶어서 어떤 다른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암시를 주고 그걸 다시 받아서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예.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거나 뭐 이런 점들이 거대 양당 쪽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. 예. 저희는 그거 싫어 가지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고요. 정치가 팬덤화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. 그렇죠. 예. 예. 팬덤이 예를 들어 비판적인 팬덤, 합리적인 팬덤이면은 그분들은 꼭 필요합니다.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홀리건의 형태가 돼서 무비판적인. 예. 그러니까 어떤 그 정책이나 비전을 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쫓는 것. 그 사람을 쫓다 보니까 좀 비합리적,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결론을 용인하라고 압박하는 것. 예.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까지도 정치를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고 또 폭력화시키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준석 대표가 류호정 전 의원이 주류가 아니라고 강조한 부분이라든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배제한 것 이런 것을 두고도 사실 그동안 개혁신당이 비판했던 그 정치인들 그 양당 거대 양당이 한 일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. 배복주 예. 부대표 문제는 뭐 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자꾸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. 예. 그렇지만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대중정당은 예. 누구라도 당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예. 기본적으로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용 가능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설정을 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다 용인이 되는데 예. 그걸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건 아무리 대중정당이라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. 예를 들어 뭐 반미자주라든가 이석기 전 의원 석방을 요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는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. 예. 지금 이제 경쟁할 상대가 좀 많아졌습니다. 네. 지금 거대 양당에다가 거대 양당이 만들겠다는 이제 위성정당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까지 있는데 기호 3번 뭐 받겠다고 이제 하셨잖아요. 이제 자신하십니까? 아무래도 지금 정당의 주요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시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가장 중도에 소구하는 그런 정치를 한 세력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그걸 국민들께서 좀 보시면은 좀 정답이 나올 것입니다. 그리고 위성정당에 대해서 정말 거대 양당이 또 국민 눈을 속이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저희 보고 뭐 위장 결혼했다가 뭐 또 뭐 사기를 쳤다 그러나요? 뭐 그러잖아요.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선거 끝나고 한 달 반 안에 다 흡수가 됐습니다. 예. 그때 미래한국당은 134억, 더불어시민당은 74억을 국고에서 받아갔습니다. 예. 정리해 주시죠. 의용 꿔주기로. 이번에도 의용 꿔주기 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은 비판을 하십시오. 아마 의용 꿔주기 할 겁니다. 예. 추후에도 이 자리에 모시게 되면은 네. 이 문제도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. 짧네요. 네. 지금까지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의대 증원 문제를 집중 토론해보는 특집 사사건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